스론을 뛰어넘고 있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뛰어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액동 여러분.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맥시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스파시안의 다크라벨 이렇게 들고 왔죠. 이 영상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는 정식으로 국내 스파시안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스파시안 클래식 탑과 함께 세트를 하시던 이 다크라벨 그래핀 고체 악세를 단품 30% 액션머크로 채널 단독 특가 이제 출시 기념, 그리고 제가 이제 리뷰하는 기념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배려를 좀 해주셨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파는 거 아닙니다. 링크로 통해서 구매하실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크라벨 시공하기 전에 페인트 클렌징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하고 나서 무조건 닦아줘야 됩니까 하시는데, 닦아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마제 성분,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한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코팅층이 본딩이 되는데 방해를 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다크라벨 아크릴로 되어 있습니다. 다크라벨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측면에는 스파시안, 위에는 다크라벨 해골 모양이 있죠. 전체적으로 흑광을 띠는 아크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클래식 왁스가 좀 흔한 느낌이라면 이거는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봉을 딱 하고 있어요. 비닐로 돼 있죠. 요거를 이제 벗겨내면 안방치기입니다. 옆으로 밀어주면 열립니다. 이렇게 안 열으셔도 돼요. 자력이 있기 때문에 쾅 닫히면서 손가락도 찝히고 다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짝 가져가면 자동으로 딱 이렇게 닫힙니다. 온도 20.1도죠. 습도 39%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걷어내는 용으로 쓸 타월은 이츠윈의 라피도 멀티 타월입니다. 마프라 헤비 버핑 타월. 이렇게 올이 좀 긴 스타일이죠. 이 제품들을 쓰는 이유가 이제 고체 악셀을 한번 싹 걷어내고 저 올이 긴 걸로 또 한 번 더 포집을 해서 싹 걷어내면 광이 깔끔하게 올라오고 하얗게 흐려지는 백화 현상이 덜하게 됩니다. 그걸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한다. 번거로운 게 아니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대보니까 바로 이제 녹아 나오는 느낌이 전통적인 카나바 왁스의 중간 정도의 제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살짝만 해도 이렇게 묻어 나오네요. 이렇게 좀 발라줄게요. 오, 지금 발림성이 상당히 괜찮은데. 향은 비누 향인데 남성적인 향이 납니다. 발랐을 때 이 발향 자체가 극하게 올라옵니다. 시계를 보고 경화를 한 뒤에 초기 버핑 타임을 잡아보고 한번 닦아보는 걸로. 이 오일류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이 오일류는 슬립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자, 바로 닦아볼게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힘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이 손의 그냥 무게 정도. 자, 닦임성 정말 좋네요. 와, 이거는 오, 잠시만. 뭐지? 아, 깜짝이야. 와, 순간 욕할 뻔했네. 스파시안 클래식 왁스랑 스파시안 클래식 탑이랑 합쳐져서 레이어링을 한 다음에 그 버핑을 할 때의 느낌보다 한 20%에서 30% 더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공중에 뭔가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지금 타올이. 뭐지? 닦아냈는데 이 지금 미끌미끌한 오일류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어플리케이터에 탁 할 때 그 느낌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슬립감. 네, 이거를 이제 미끄러짐 슬립감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거는 새롭게 만든 거 맞다. 와, 신제품은 신제품이네. 페이스리프트 수준이 아닙니다. 세대가 교체된 거예요. 네, 새로운 세대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째 이런 느낌이 나지? 체크카드. 네, 지금 새로 이제 발급을 했는데 여기 좀 미끄러뜨려 볼게요. 슬립감을. 보이시나요 지금? 그 채도 변화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 클렌저를 안 돌린 면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시안 스론 왁스인데 저 클래식이랑 다크라벨 그래핀 뭐 상위 호환입니다. 거의 2배 반 가격이라서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살짝 이렇게 비트니까 열리네요. 아, 이것도 자석으로 돼 있네요. 왁스 이거 덩어리도 아깝다. 잠시만. 이야, 이게 뭐 거의 밥그릇인데. 아니, 스론보다 이게 더 좋은데 지금 발리는 게? 지금 다크라벨이 조금 더 좋습니다. 10%에서 15% 정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안 발린 부분이 있었죠? 클래식 왁스. 지금 다크라벨 그래핀이랑 같은 급인데 요거 다음에 새로운 조합을 해서 나온 게 다크라벨 그래핀 카나바 고체 왁스입니다.
다크라벨 클래식 스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발리는 느낌이 얘가 지금 훨씬 좋아요. 그리고 스론 클래식 이렇게 가네요. 원래 이렇게 딱 지나가잖아요. 뿌옇게 이렇게 하얀색 뭔가 덩어리들이 타월 끝에 싹 모이면서 이렇게 남아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배제가 됐다. 확실히 좋아졌다. 잔여물 같은 부분에서는 고체악스 쪽에서는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정말 좋다. 타월은 또 새 걸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확실히 광도 진드가 이마 치기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적정 시간을 지켰는데 다크라벨이랑 비교를 하면 딱 걸려요. 원래 클래식 왁스가 살짝 걸렸었거든. 브레이킹 걸리는 느낌이 살살살 나요. 닦일 때 싹싹싹싹. 조명이 지금 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어떤 각도에서 봐도 확연하게 전부 다 차이 나진 않습니다. 색감 증진 효과는 동일한 것 같아요. 빛에서 들어오는 그 난반사가 확실히 줄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스파션 클래식 탑이죠. 왁스 부스터입니다. 물왁스, 유리막, 그 다음에 일반 카나우바 왁스까지 다 가능한 무슨 붕어빵 무슨 반죽 같은 거. 지금 근데 이 다크라벨이 이 스파션 클래식 탑 바르는 느낌입니다. 자, 이제 완벽한 버핑 권장 타임도 됐고 슬립감이 진짜 예술인 녀석인데 클래식 탑이 다크라벨이 훨씬 더 우위입니다. 이 지금 광의 차이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 바른 직후인데도 보이는 이유가 이 클래식 탑 같은 경우에는 왁스 부스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도의 증진 효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쳐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런 부위 이런 부분이 증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레긴 타월로 한 번 더 탑이 올라가도 다크라벨이 가지고 있는 슬립감을 그대로 이전합니다. 합쳐지면서 보존하고 있습니다. 와, 잠시만, 이거 옛날에 그 느낌 난다. 맞아, 이거 여러분, 이거 예전에 케미컬 가이 한정판 왁스가 있거든요. 제가 아직도 멘트가 생각나요. 이 광을 표현을 못 하겠다고. 이제 2년이 넘게 지난 시간이지만 와, 지금 밖에 나가서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다를 거라는 게 너무 보입니다. 지금 이 스파션 클래식 탑 리뷰 촬영하면서 페인트 클렌징을 했었기 때문에 탈취하고 그 상태로 덮은 거예요. 이걸 왜 그랬냐면 저기는 깔끔하게 이제 시공을 했겠지만 보통 뭐 탈취라든지 이런 걸 모르시고 기존에 있던 걸 이제 제대로 안 없애시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좀 가정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는 정면에서 바라보는데도 그 반사되는 피막감이 확 느껴집니다. 위아래로 한번 움직여 볼게요. 아, 진짜 너무 너무 기쁩니다. 지금 사실 너무 신이 나요. 진짜 몇 달 동안 뭐 테스트하면서 그냥 막 굴렸던 차예요. 그러니까 오염물이 축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클리어층에. 그리고 탈취만 했을 뿐이지 탈취는 페인트 클렌저 능력이 없어요. 이제 경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뿌려보는 겁니다. 다르죠. 이 녀석은 클래식 탑 부스팅으로 나온 녀석이라서 다크라벨 본품이 지금 옆에 물기 쫙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클래식 탑을 시공해버리면 이게 이제 둘 다 시너지 효과를 봐요. 지금 옆에 아무런 물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여기 제가 밝기를 더 높여서 보여드릴게요. 없죠? 여기 딱 한 방울 남았다. 조그만한 거 여기. 승용차 뒷문짝 하나 정도 떨어진 거를 뿌리는 겁니다. 다량의 물에는 비슷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부스팅을 했죠. 그래서 이 녀석과 합쳐지면서 이런 성능이 나타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버핑 끝나고 직후로 이제 다 보여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뿌려볼게요. 성능이 거의 동등하네.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다크라벨 쪽이 더 빠릅니다. 지금
네,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마스킹 지점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으니까 오른쪽엔 좀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이제 미세한 차이인데 계속 내려가잖아요. 맞죠? 여기 그냥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배터리 갈아 끼우는 시간 한 1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물이 안 남았죠? 그대로 놔둔 겁니다, 그냥. 오, 막상막하네요. 발수 능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등한 세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발림성이나 그리고 닦임성, 기초적인 슬릭, 그러니까 미끄러짐, 표면의 부드러움 이런 것들이 마찰 계수가 엄청 낮습니다. 지금 보면 말하는 도중에 그대로 이제 논테이크로 가는 건데 안 남았어요. 지금 보면은 물 남는 양이 조금 달라요.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팅 능력이 그대로 있고 나머지 모자랐던 부분을 채워줬다는 거. 그러면 전체적인 종합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클래식 왁스의 종합 점수가 8점 정도 준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8.5에서 9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점은 사실 에바고 만점을 받는 뭐 왁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에어건 한번 분사해 볼 텐데 바로 앞에서 하면 당연히 세겠죠. 한 60cm에서 70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이냐면 일반적인 셀프 세차장에 있는 에어건이랑 동등합니다. 이 친구는 비싸서 당연히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성능 괜찮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크라벨의 클래식 탑을 올린 게 괴물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저도 이제 그 제품 덕분에 이 스파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뭐 뼈아픈 역사를 생각한다면 사실 저도 뭐 까놓고 그렇게 쓰고 싶진 않아요. 안 쓰고 싶은데 이게 또 성능이 쓰게 만들어요. 뭐 그런 마력은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틴킬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이 스로는 엄청 기대했는데 저 조합을 지금 뛰어넘지 못하네요. 경화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만 하루가 지난 상태고 경화는 이제 완벽하게 지하 주차장에서 끝난 상태입니다. 시팅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낮에도 조금 맞았고 밤에 이동하면서도 또 맞았습니다. 클래식 왁스랑 비교를 했을 때 스론이 같은 정체 구간이 있더라도 조금 더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다크라벨, 클래식 탑까지 부스팅 완료된 상태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확실히 이제 부스팅된 공간이 달리는 주행 중에 시팅 능력이 더 좋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흩뿌려 보겠습니다. 약간의 굴곡만 있다면 지금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물을 이제 확 모아가지고 쓸어 내려갑니다. 그 지금 이렇게 평평한 차도 있겠지만 디자인적으로 움푹 들어가거나 볼록 튀어나오거나 이런 차들이 있어요. 자신의 차량에 맞는 그 굴곡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감안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클래식 왁스와 다크라벨의 그 소수성의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게 얘는 그냥 쑥 하고 내려가는데 얘는 뭔가를 좀 확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내가 한 방 쏘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내려갑니다. 여기는 다크라벨인데 전체적인 비딩각이 매우 우수합니다. 측면 소수성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우수하죠. 다크라벨 신제품이 중간에서 뭔가 절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클래식 왁스보다는 조금 뛰어날 때가 있고 안 뛰어날 때가 있고, 근데 클래식 탑과 비교했을 때는 또 그거보다 비슷할 때가 있고 조금 모자랄 때가 있고. 물기가 얼마나 제거되는지 마지막 헹굼을 하고 이제 베일로 나온 상태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봄비가 내린다든지 뭐 여름 올 때 그때 대비해서 장마철 오기 전에 한창 습도 높을 때 그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닦아내고 마지막 마무리 버핑까지 해보겠습니다. 와, 잠시만. 와,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 제품? 아, 이거 레이어링하고 나니까. 자, 기본적인 스프레이 시팅 가겠습니다. 와. 야. 근접 촬영입니다. 보이죠? 아, 이게 전체적인 느낌을 봤을 때 클래식 탑이랑 클래식이랑 합쳤을 때 이제 이 정도 퍼포먼스가 나왔는데, 이 녀석은 지금 레이어링을 그냥 자체적으로 하니까 클래식 탑에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와요. 후면부에다가 먼지가 많이 쌓이니까 좀 달리면서 먼지 포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슬릭감이 엄청 좋다는 거는 먼지를 또 포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후면부에서 레이어링, 그냥 본품, 클래식 탑 이렇게 해서 좀 테스트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판이 중요하죠. 근데 박스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기 지금 엉덩이 부분 있죠, 옆에 좀 뿌열 겁니다. 저게 안 씻어서 저런 게 아니에요. 지금 깨끗하게 다 닦아놨습니다. 자, 여기랑 여기랑 비교를 하면 색감 차이도 납니다. 다크라벨을 이용해서 차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세요. 지금 버핑 타임이 안 됐는데 이렇게 닦잖아요. 잔여물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남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버핑 권장 타임 무조건 지켜주시고 버핑을 하셔야 이런 잔여물 없이, 와, 액시멈 작업성 좋다며 이거 거짓말한 거 아이가? 하지 마시고 고체 악셀은 좀 기다림의 미학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 스프레이 악셀은 뿌리고 칙칙칙 하고 닦아내고 버핑하고 하면 빠르죠. 이 녀석은 조금 느리게 가는 약간 레코드판 같은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고, 스프레이 왁스는 뭔가 mp3 같은. 자, 페인트 클렌징을 했고, 그리고 탈지하고 이제 코팅지를 올려야죠. 여기를 3등분 해가지고 부슬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인데 필요한 부분만 지금 세정하면서 코팅하고 탈지하고 뭐 과정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또 패크를 안 했어. 안 하고 탈지만 하고. 다양한 좀 변수 조건에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쪽에 레이어링. 그 화석을 꼭 보듯이 우리가 그 자국을 보면, 아, 물이 얼마나 날아갔구나, 남아있었구나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야외 노상 주차라든지 우리가 흔히 잠깐 주정차를 해놨다 해도 이렇게 하단부까지는 보통 수직면이라고 해도 그 소수성 발수라고 하는데, 시팅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왁스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측면 아래 부분까지 물기가 거의 없이 지금 또록또록 하고 있죠. 저게 지금 비가 좀 흩날려서 그런데 이제 물 양이 조금 더 많아지면 더 확실한 퍼포먼스를 낸다. 이날도 제가 우연찮게 좀 새로운 촬영 장소를 물색을 좀 하고 협의를 하러 갔다가 거기 이제 잠깐 주차를 해놨다가 물이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휴대폰으로 좀 찍은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지금 이렇게 측면에 아예 물기가 없는 이런 시팅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하부 쪽에 오염이 집중되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다. 오염도가 덜해질 거죠.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건. 레이어링만 해도 이런 성능 변화가 일어난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번째 비를 맞는 장면입니다. 몸살에다가 손도 너무 시렸고.
4주차입니다. 네, 한 달째고 비를 맞고 5번이 중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20, 30, 40, 7, 80까지 이렇게 다 주행정면이 보여드렸는데 다 날라가요. 완전 무결점이다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손대면 없어지는 정도. 먼지 같은 것도 크게 없고 아예 탈지된 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워터스팟이나 이런 게 다 애칭이 됐는데 뿌옇죠. 여기 왁스 바른 쪽들은 제대로 유지하면서 그래도 오염물을 받아내고 있다. 여기 스파전 클래식 왁스 같은 경우에는 시팅은 우수한데 지금 남아있는 이 워터스팟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남았죠. 스론이랑 클래식 탑의 다크라벨입니다. 지금 색감 차이부터가 확 나죠.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이엔드 왁스인데 내가 볼 땐 틴킬이 확실하거든요. 지금 이거 테스트 하다 보니까 시팅이나 이런 것도 초반에는 좋은데 좀 내구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근데 그 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채도 차이가 확 납니다. 좀 차이가 나실 거예요. 여기는 클래식 왁스, 다크레벨 단품 오염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뒤에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는 이런 차들은 무조건 뒤에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와류가 생기기 때문에 발수가 거의 안 일어나고 여기는 정체가 돼요. 여기는 왁스 시공을 안 했어요. 물방울 크기라든지 이런 것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4주 비 5번 맞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코팅을 해놓음으로써 산성, 알칼리 그런 거 없이 중성 카샴푸만으로도 세정이 가능한 상태가 유지될 수가 있다. 여기가 오염이 어마어마하죠. 중간도 이런 거 보시면 자 이쪽도 마찬가지고 코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이랬는데 뭐 나오는 것도 없어요. 비 5번 맞은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왁스들 자체가 성능이 훌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팅이 돼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코팅된 요 면 외에는 좀 더러운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희미하게라도 이제 워터스팟이나 뭐 자국들이나 이런 것들이 남는데 이 하단 부위는 뭐 어떻게든 이렇게 또 뭉쳐요. 그리고 비의 양에 따라서 다르고 대기 오염에서 또 미세먼지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완전 깨끗한 건 아니에요. 사실 플라스틱 트림 이런 부분 보시면 더럽게 달렸다. 여기는 지금 스론인데 어마어마하게 더럽죠. 여긴 그래도 그나마 덜합니다. 지금 이 상부에서 내려오는 이 물기 자체가 좀 달라요. 그리고 색도 뿌옇고 진하고 이게 좀 차이가 납니다. 여기가 진하고 여기는 좀 뿌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오염물들이 다 흡착이 된 거죠. 근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뭐 워터스팟도 이 상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하단으로 가면 갈수록 좀 남아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코팅을 조금 애매하게 한 부분을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차이가 많죠. 그냥 이래 보면 몰라요. 느껴지시죠? 이 광도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지금 이 스롤이랑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그 먼지에 대한 빗물, 각종 오염물에 대한 방호성은 이런 걸로 좀 티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프레이 시팅 한번 볼게요. 의도치 않게 철분 제거 잠시만 딸꾹질 나오네. 아니 앞전에 그 철분 제거제 편에서 이걸로 잠시만. 오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지금 시내려가 지금 흘러내리는데 이 물입니다. 안에 물인데 맞지? 철분 제거제 뿌릴 수도 있잖아. 오케이. 뭐 그대로 살아있죠. 왜 오염도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일단 뭐 본의 아니게 철분 제거제를 넣었는데 철분 제거제는 괜찮다. 비가 오고 나면 산성을 많이 쓰실 겁니다. 그래서 퓨리피카 이용해서 한번 약간 물이 섞일 테니까 이쪽 좀 나눌게요. 거의 원액입니다. 원액 지금. 그리고 프리머스 2.0. 자 이렇게 하고 물을 뿌려보면 되겠죠. 다른 쪽은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크라벨 리뷰고 또 레이어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한 면으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아가 갔네. 발수가 살짝 갔어요. 이게 원액 대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 감안하면은 희석을 하면 당연히 이제 버틴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 안 했죠. 프리머스 딱꼭질 프리머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잖아. 희석을 하면 데미지가 없다. 맞죠? 4주 동안 방치할 일이 없습니다 거의. 근데 지금 내화학상 테스트는 통과를 했다. 알칼리 원액만 데미지를 좀 입었다. 완전하게 다 까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수가 조금 죽었다 뿐이지 그 외에는 그대로 광도 그렇고 깨끗합니다. 지금 꼭 왁스 방금 바른 것처럼. 요거는 PB1입니다 전체적으로 도포해보고 시간은 스톱워치로 할게요.
10분. 자. 자, 10분. 좀 약한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이 많이 튀어서. 자, 40도 노즐. 여기 이제 사이사이 보면 조금 살아있긴 한데 이런 부분이 지금 다 깨졌어요. 이거는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보면 참고할 때 너무 강한 알칼리나 습식 페인트 클렌저 있죠.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깨지는 거고 강알칼리 개념보다 더 이제 상위 단계라고 보거든요. 저는 독하고 그리고 사실 PB온을 차량에 쓸 일이 거의 없죠.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도 이렇게 색깔 차이 심한데 이거 씻고 나니까 더하네.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맞죠? 한 달 됐는데 이 정도면 뭐 다른 성능 좋은 왁스들은 많겠지만 일단 다크라벨은 이렇다. 레이어링 하는 게 조금 더 시팅이라든지 내구성 이런 게 좀 더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남은 양을 좀 보여드릴 텐데 2대 바른 양입니다. 레이어링까지 한 양. 완전 탈지가 된 상태입니다. 물방울 하나도 안 남았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게 내려오는지. 이래 있네. 도대체 어떻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걸까? 어떤 기술력일까요? 이게 분명히 그 연구하는 사람들도 뭔가 이 기술력을 알기 때문에 성분을 배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을 건데 요 하나 남았죠? 요 내려간 물이 없어요. 이제 아예 없습니다. 아예 단 한 개도. 끝. 여기 지금 이렇게 남는 거는 왜 남냐면 엄청 미세한 미스트가 수분이 이제 날아다니면서 붙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 정도로 손가락까지 보면 느껴지시죠? 예. 이게 이제 저 폼연석 체결하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죠? 예, 마프라 페넬로 브러쉬 어느 정도의 비딩 크기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예.
여기는 물을 안 뿌렸는데 물 뿌린 쪽으로 와서 닦아낸 쪽으로 오면은 뻑뻑해져요. 4주차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오염도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비를 5번 맞아서 그 정도인 거고, 이제 요즘엔 또 황사비가 내리기 때문에 테스트 하면서 좀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 초기 슬릭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런 건 없더라. 다른 제품도 비슷해요. 그걸 이제 촉감으로 다 느꼈고, 비를 안 맞았다 가정을 하면 슬릭은 어느 정도는 살아있더라고요. 예, 거의 없는 수준까지 왔어요. 뻑뻑한 건 아닌데 진짜 미세하게 남은 정도. 지금 레이어링을 4회차 했는데도 이렇다. I look at people and I wonder all day, who are you and you are not the one in your way. And then I think about myself and I stayed. I'm a pretty boss, look almost your brain waste. I'm a freak in the sheets, but got class. I'ma grab an ass if you want it. Best you ever had, give it to you. Mine. Ooh. I'm the girl that they don't talk about. Quiet with a big mouth. Listen for the doubt, then call it. Make you out for what you say to me. Look at every single date. If you got what I need, then oh, I'll take you on like a big deal. Legs you can unseal. Key in ignition. Just keep me full like I had a meal. Once in a while, feel alright. I know you like it. Can't fight it. I might let you ride the wave. I'm New York and you're LA. Come together, feel the shock waves. 부산에 위치한 뒤로 보이는 영도 조선소가 있고 뭐 북광대교가 있고 야외에 나와서 이제 종합평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실험이라고 하기에도 사실 거창한 단어 같고 뭔가 그 시간에 대한 기록들, 이 제품이 가진 그 성능에 대한 기록들 이런 걸 해봤을 때 사실 시팅 부분은 전혀 깔 부분이 없는, 오히려 지금까지 현재 나왔던 그런 왁스류를 대비해서 더 진보한 성능, 좋은 성능 확실히 보여주는 편이었고, 기존에 나와있던 클래식 왁스와 스론이라는 하이엔드 왁스를 좀 비교를 하자면 스론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과 이제 나왔던 시기가 다르고 또 하이엔드 2배의 가격을 가진 제품이지만 또 당연히 신제품이 나오면 성능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뭐 쉽게 말하면 차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뭔가 플래그십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뭔가 가치가 떨어져 있죠. 그런 거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크라벨이 기존에 나왔던 그런 제품들의 장점은 계승을 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측면 시팅 부분 같은 경우 자연적인 조건에서 제가 우연찮게 기록을 하게 됐지만, 급한 마음에 휴대폰으로 찍게 됐지만 그 장면이 이 왁스 리뷰편의 그 하이라이트 장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저는 그렇게 물이 안 남는 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제 스론가의 갭 차이를 생각한다면 가격대가 당연히 반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 성능을 더 올려버려서 만들어냈다는 건 지극히 명실상부한 팀킬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클래식 왁스가 성능이 정말 좋은 왁스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개선이 됐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미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용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하는 그냥 말이니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당연히 내화학성에서 원액으로 때려붓고 뭔가 극단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누군들 케미컬을 원액으로 바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네, 그건 정말 사실 무의미한 실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석을 해서 차량을 시공을 했을 때, 작업을 했을 때 뭔가 미트워시를 하고 물리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을 때, 네, 세정 행위를 한다면 전혀 타격을 받지 않는 그 정도의 기본적인 내구성, 네, 다음 세차 때 레이어링 할 수 있는 화학 내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실 고체 학스에서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습니다. 가격대 성능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비싸진다면 저는 좀 구매를 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성능을 포기해도 가격을 확 낮춰서 그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파샨 그 일본 본사에서 가격 책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입을 하는 유통사 측에서도 가격을 그렇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수입을 했지만 그 가격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격을 다운시켜서 출시 기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는 그 유통사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할인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벤트 상품은 스파샨 코리아 측에서 배송을 직접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왁스 케이스가 내부 외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부 그 투명 아크릴이지만 흑경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그 다크라벨, 예, 그 이름에 걸맞는 케이스 색상은 가졌지만 겉에 케이스도 색상을 좀 동일하게 세팅을 해서 무게감을 더 줬다면 조금 더 이게 고급스럽게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파우치를 또 증정을 하는데 그게 억지로 그 틈 사이로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서 접어서 끼워야 되다 보니 마지막에 닫을 때 좀 잘 안 닫히는, 닫기 힘든 번거로운 그런 현상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개선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내가 이거 케미컬 가이 왁스 한정판에서 봤던 그 광입니다 했는데, 실제로도 좀 보시면 정말 전형적인 카나바 왁스의 룩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형적인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느낌이냐, 처음에 레이어링 하기 전에는 그냥 카나바 왁스입니다. 네, 특별할 게 없는데 두 번 겹바르기 시작하고 또 거기다가 고체 학스 부스터인 클래식 탑을 좀 시공을 했을 때는 좀 다른 강도로 보여주더라고요. 예, 제가 또 따로 바늘 시공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봤지만 확실히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왜냐면 다크라벨 같은 경우에는 웬룩을 지향하는 뭔가 젖은 듯한 투명감을 가지는 그런 광이고, 클래식 탑 같은 경우에는 투명감보다는 그거보다 조금 더 아크릴틱한 뭔가 유리막 같은 느낌의 그런 광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다른 성질이죠. 미세하지만 다른 차이입니다. 그런 느낌을 가졌다. 그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흰 차에 발랐을 때 자연광에서 봤지만 각도에 따른 그런 차이는 있어요. 우연찮게 그냥 지나가던 주차장에 잠깐 대보고 혹시나 해서 내려봤더니 미친 듯한 광이 나길래 그냥 담았던 것 뿐입니다. 예, 그런 우연찮은 기회에 얻은 그런 장면들 다 소소하게 다 기록이 됐고, 클래식 탑과의 조합성을 생각한다면 이 다크라벨은 크게 성능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크라벨의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시팅 부분에서 뭔가 우리가 느꼈던 혹은 그런 느낌이 또 와닿았기 때문에 왁스 부스팅 기능을 활용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시켰던 건데, 다크라벨 자체의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고체 왁스 부스터와의 성능 차이 갭이 거의 미세하게 줄어들었다. 그리고 먼지 부착성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이 뭐 엄청 좋다, 엄청 헤비하다, 뭐 라이트하다 이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양한 변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오염도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하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린 거고, 비를 계속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였지만 또 비를 맞았기 때문에 역으로
그 오염도가 다 씻겨 내려갔을 수 있다. 이런 걸 참고해 보시면 이런 봄철이나 황사철에 그 다음에 또 꽃가루고 날리는 이 시즌, 뭐 나중에 다가올 장마철 이럴 때 좀 참고할 도움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준에서 완벽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더 딥하게 깊게 즐기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제품을 이미 구입을 해서 또 즐기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네, 이거를 또 사용해보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섣불리 제 말이 전부 다 100% 맞습니다. 네, 제 말을 믿으세요.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이런 건 좀 불편한데, 이런 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건 좋아. 다양한 평가를 내리실 걸 분명히 압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히 다음 영상 또 만들어야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게 제 직업입니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차근차근 계속 개선해 나갈 방향 모색하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셀프 세차 1인 크리에이터 맥시멈 크루의 맥시멈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